자,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덧셈은 저번 시간에 게임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부호가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방법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수학적 용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째, 우리가 덧셈은 양수와 양수끼리 더할 때, 자, 부호가 서로 같다. 그러면 절대값을 우리가 부호가 같기 때문에 같은 아군이니까 어떻게 해서 모아줬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호가 같을 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을 때는 절대값을 합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부호를 따른다.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 자, 부호가 같을 때니까 덧셈하는 두 개의 덧셈으로 보자면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플러스 부호가 같아요. 그죠? 네. 그때 절대값은 2와 3이에요. 네. 절대값이 합은 5가 되고요. 네. 그때 그 부호는 플러스가 되므로 플러스 5 이렇게 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이해했던 거기 네. 때문에 이걸 금방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부호가 달라요. 네. 그때도 절대값은 모아주기 때문에 합이다. 그래서 5가 되고 그 부호를 따르면 마이너스끼리 모아준다.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아군이 2명이 오고 아군이 3명이 왔으면 서로 모아준다. 만난다. 적군 2명과 적군 3명이 만나서 모아주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이렇게 덧셈에서는 부호가 같을 때 절대값의 합을 하고 부호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에는 부호가 다를 때. 부호가 다를 때는 어떻게 정리하는가? 자, 우선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절대값에 큰 부호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원수가 더 많은 사람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자, 절대값에 값이 큰 부호를 따르고 절대값에 차를 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2가 있대. 네. 부호가 서로 다르네. 네. 그러면은 절대값이 누가 더 커? 플러스가 더 커. 그죠?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를 따르고 네. 절대값의 차는 3이 된다. 자, 이게 이제 수학적 개념인데 선생님이 이해하기 전에 아군 5명과 적군 2명이 오면 소멸되고 3명이 남는다. 누가? 플러스가. 맞나요? 네. 자, 마이너스 6 더하기 플러스 2. 자, 누가 더 큽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남고 절대값의 차는 4. 자, 이게 우리가 배운 덧셈이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덧셈에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어떤 법칙이 성립이 된대요. 네. 자,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덧셈의 법칙이에요. 첫째, 우리가 교환법칙이라는 말이에요. 교환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덧셈을 할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2 더하기 3은 얼마예요? 5였죠? 그럼 3 더하기 2는요? 5였어요. 이 말은 순서 앞에 뒤에 순서의 자리를 교환해도 그 결과가 같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 말인데 네. 그 얘기를 조금 기호로 한번 선생님이 나타내 보겠습니다. 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은 A 더하기 B를 한 값이랑 B 더하기 A를 한 값은 성립된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플러스 2 더하기 자, 덧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거나 마이너스 1 더하기 플러스 2를 한 거랑은 그 값이 어떻게 된다? 같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환을 해도 우리는 얘가 뭐이기 때문에 덧셈이기 때문인 거야. 저 연결 부호가 덧셈일 때에는 위치를 바꾸어도 그 결과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뺄셈은 그랬을까요? 초등학교 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뺄셈이나 나눗셈은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교환 법칙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곱셈에 가서는 어떨까요? 교환 법칙이 성립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덧셈을 하고 있으니까 덧셈의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덧셈이 가지고 있는 법칙 중 하나가, 결합 법칙이라고 이제 분배 법칙 곱셈에서 가고, 결합 법칙이 있대요. 그 처음 듣는 소리예요. 결합 법칙은 먼저 누구랑 더한 다음에 나중에 더해도 된다 이런 뜻이야. 결합. A와 B가 먼저 결합해서 둘이를 먼저 결합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쉽게 먼저 계산하는 괄호의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식이 있대요. 네. 그러면 나는 A와 B를 먼저 더하고 그 다음 C를 더한 결과나 그 다음에 A는 좀 이따 더하고 B와 C를 먼저 더해서 가도 덧셈은 순서가 상관이 없다. 다 나중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다 모아줄 거고 다 만나는 거니까. 이해되나요? 그걸 이제 수학적 용어로는 어떻게 한다? 교환 법칙이다. 그리고 결합 법칙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용어를 배우게 된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 부분은 다 이해는 했어요. 그래서 노트에 정리를 할 때 덧셈은 부호가 같을 때와 다를 때의 방법이 다르구나. 그 다음에 덧셈에는 법칙 두 개가 있는데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시를 두 수의 덧셈들을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가 두 수만 만날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수를 뭐 더해라, 네 수를 더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자연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정수와 유리수 단원이기 때문에 뭐 소수를 만날 수도 있고 분모가 다른 분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를 한번 같이 예시로 풀어보겠습니다. 덧셈에서 자 내가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더하기 그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자, 몇 개의 수의 합입니까? 세 수의 합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결합 법칙이라는 걸 설명을 했어요. 그죠? 덧셈인데 뭐 결합 법칙 뭐에 필요하지? 사실은 수학에서 필요 없는 거를 이름 짓거나 개념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수학에서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성질, 특징을 배운 다음에 우리는 활용을 해서 좀 더 수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노가다빨이 아니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게 개념인데요. 자,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는 반갑게 만나면 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서로가 빼줘야 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플러스 3을 나중에 계산하고 저 마이너스끼리 먼저 계산해 줄 수도 있겠다. 저게 무슨 법칙? 결합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을 다룰 때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은 내가 조금 더 유용하고 편리하게 풀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각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도 되는 거지만 우리가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덧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더 뒤에 것부터 먼저 계산하고 계산하기 편리한 것부터 먼저 계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 풀이 과정을 쓰면 일단 플러스 3을 분수로 바꾸기보다 뒤에 분수의 상태에 따라서 통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분수는 같은 마이너스지만 분모가 달라요. 뭐 해야 돼요? 통분을 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4.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얘들을 먼저 더해서 플러스 3이랑 계산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얼마예요?
7이요. 7이에요. 그죠? 분수라도 음수들은 만나면 모아진다. 7이다. 이게 계산이 이제 되는 거야. 음수들끼리. 그러면 얘도 뭐로 바꿔줘야 될까요? 이제 이제는 부호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났다. 그럼 누가 절대값이 큰 건지 봐야 되겠지요. 그럼 분수로 바꿔줍니다. 플러스 6분의 18. 16, 18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7. 그랬더니 누구의 부호를 따른다?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6분의 25. 11. 빼하고 나시. 그렇죠. 플러스고 마이너스야. 그러면 많은 쪽의 인원이 남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11 이렇게. 자, 이렇게 계산할 때 선생님은 여기에서 무슨 법칙을 사용했을까요? 여기서 결합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꼭 그래야만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계산의 뭐를 위해서?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쓴 거예요. 이거 사람마다 앞에서 이거 둘이를 계산하고 다시 그거가 다시 계산하고 이게 조금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얘를 2로 뭐 할 것 같아요? 통분해야 되겠죠? 네. 그래 계산하고 나면 다시 또 6으로 통분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막 더하고 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게 쓰이는 것이 이런 결합 법칙 같은 경우. 그럼 같은 부호끼리는 모아주면 그렇죠. 먼저 계산하면 되겠다.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라는 보장은 없어요.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7 이러면은요. 선생님은 교환을 할 거야. 이렇게 위치를 바꿀 거야. 플러스 2랑 플러스 7이랑 배열하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랑 배열하면 요거들 모아주고 요거들 모아주면 플러스 9 더하기 마이너스 5 그러면 2개 남았을 때 플러스 4 이렇게 계산하기가 편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요. 선생님이 조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이거를 순서대로만 한다. 라고 한다면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2개 없어지긴 하니까 뭐 플러스 4 이렇게 해도 되긴 한데 우연히 얘가 뭐가 돼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가 생겼으니까 둘이 탁 빵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만약에 얘가 6이다 이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숫자를 한번 꽂혀볼게요.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지만 분수, 소수, 자연수, 마이너스, 플러스가 막 섞여버린 혼합계산에서는 이 결합 법칙이나 뭐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부터 2개씩 계산해 나가는 그런 피곤함보다는 수를 전체를 보고 음수끼리, 양수끼리 모아가지고 통분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가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있대. 그러면 이거 둘이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7. 또 이거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9 더하기 플러스 7. 또 이거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네. 이렇게 푸는 거는 조금 시간적으로 낭비이고 에너지 낭비일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6은 뭐가요? 마이너스 4가 되네. 4.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7이 되고 얘는 0이 되겠네요. 어쨌든 선생님이 얘기하려는 거는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필요 없는데 배우지 않는다. 자, 수학적으로 아주 작은 정보지만 이런 작은 지식들이 모여서 이제 중학교 수학을 해결해주는 힘이 되고 고등학교 그를 해결하기 위한 눈이 커지고 수식을 다루는 어떤 훈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교환결합 법칙을 잘 사용해서 2줄만의 식을 쓰는데 어떤 친구는 앞에 거 2개씩 계산한다고 막 통분하고 막 더하고 빼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까요? 2개씩 앞에서부터 푸는 친구. 네. 그러면 사람이 풀다가 보면은 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아진,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덧셈에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이 되고요. 뒤에 가서 곱셈에는 당연히 교환법칙이 성립되겠지만 곱셈에는 분배법칙이라는 걸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도 있는데 성립될 겁니다. 이렇게 덧셈은
부호가 같을 때, 다를 때, 그리고 두 가지의 법칙이 성립이 되고 예시를 풀 때에는 이런 결합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 네. 자, 선생님, 저기 왜 덧셈인데 왜 18에서 7을 뺐어요? 자, 덧셈이 더 숫자가 크죠. 네. 뺄셈이 숫자가 작죠. 네. 부호가 서로 다르죠. 네. 그때는 절대값의 큰 부호를 따랐습니다. 네. 그리고 절대값의 차를 썼기 때문에 이게 갖다가 알겠는데 다시 분수로 오니까 지금 또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자연수가 되었던 분수가 되었던 소수가 되었던 숫자의 차는 빼는 차이값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와 얘가 왜 뺐냐면 아군이 18명 있고 네. 적군이 7명이 있대요. 네. 둘이 싸웠대요. 그러면 아군이 11명 남겠네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70페이지, 71페이지에 보면은 소수, 분수 섞여 있죠. 그죠? 네. 만약에 소수로만 되어 있다면 굳이 그걸 분수로 바꿀 필요 없이 소수 계산을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답이 소수로 나오든 분수로 나오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부러 소수를 분수로 바꾸어서 막 계산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럼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하고 4번-1번에 보니까 계산 법칙을 볼 건데요. 우리가 첫째 줄에서 두 번째로 갈 때 한번 잘 살펴보자. 3번.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로 갈 때에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생각을 해보자. 마이너스 27자리와 플러스 10자리가 바뀌었죠. 네. 무슨 법칙이 성립되었을까요? 자리를 바꿨어. 교환 그래서 덧셈의 교환 법칙 이렇게 써있습니다. 교환 법칙에는 덧셈도 있고 곱셈도 있기 때문에 앞에 덧셈이라는 글자를 써줘야 된다. 그리고 보기에서 답부터 찾으면 안 되고요. 가에서는 어떤 법칙을 사용했나? 나에서는 어떤 법칙을 사용했나? 옆에 써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답을 뭐 하면 돼요? 보기에서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가는 게 나의 형태예요. 그죠? 네. 그러면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 때에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결합 법칙. 그쵸? 뒤에 있는 음수들끼리 먼저 계산해야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마이너스 27과 마이너스 3을 모았더니 마이너스 30이 되었죠?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음수가 더 커지니까 마이너스 20으로 나온다. 그럼 덧셈에 무슨 법칙을 사용했는가? 3-1번도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3개 이상의 숫자라 하더라도 선생님 아까 요거 3개 이상의 예시를 드렸습니다. 네. 그쵸? 근데 필요하다면은 뭐 하면 돼요?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을 이용하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법칙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교환 법칙. 교환 법칙.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그렇죠. 플러스끼리 모아주면 좋겠다. 그래 놓고 뭐 하면 돼요? 계산 후에 분모가 같으면 계산을 하고 최종적에 마지막에 통분을 하는 게 낫지 3개, 4개의 수의 분모가 다 달라. 그러면 그 4개의 그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어리석다는 거예요. 2개씩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분모를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수학적 요령이라는 겁니다.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계속 경험하면서 어떻게 풀면 더 쉽게 풀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숙제를 해야 돼요. 네. 자, 이제 우리가 뺄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뺄셈도 저번 시간 했어요. 자, 뺄셈은 조금 다르다. 부호가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뺄셈은 뿔뿔, 교환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정수와 유리수의 뭐예요? 뺄셈입니다. 자 그럼 뺄셈은 또 선생님 수직선상에서 빼기는 뭐 왼쪽으로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수직선 봤을 때도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좀 뺄셈과 다른 게요. 두 수의 뺄셈에는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덧셈을 고쳐준다 이 말은요. 자 첫째 뺄셈이야. 자 두 부호가 다를 때 자 두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는 하나는 플러스 3 마이너스 자 부호가 같은 것부터 먼저 할게요. 자, 두 부호가 같을 때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내가 둘 다 양수일 때 뺄셈에서 둘 다 양수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5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그럴 때 이 뒤에 있는 뭐를 해라고 했어요? 부호. 이 부호와 이 부호를 뭐 한다? 교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나요? 네. 자, 왜 교환한다고 그랬죠? 덧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 다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2래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것들은 또다시 이 두 개가 모두 둘 다 플러스로 만들어준다. 뿔뿔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부호가 같다라는 말은 양수로 부호가 같을 수 있고 네. 음수로 부호로 같을 수 있어. 근데 가운데가 빼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뒤에 있는 자 여기에 해볼게. 선생님 쓸게요. 뒤의 부호와 연결 부호를 뭐 해서 교환 바꾼다고 얘기할게요. 선생님, 근데 교환 안 하고 그냥 뺄셈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뺄셈으로 하면 되는데 그거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했던 거예요. 플러스 5를 플러스를 생략했고 네. 플러스 2를 플러스를 생략해서 네. 바로 빼면 그냥 3이다. 이건 초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자신의 부호와 연결 부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배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요렇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초등학교 때는 생략된 플러스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편하게 5 빼기 2 이렇게 풀었지만 중학교 때는 사실상 이제 실제를 배우는 거예요. 다 플러스가 붙어 있는 자연수에 빼기가 된다라는 거는 내가 이 세상에는 빼기라는 개념이 없다. 그래서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서 양수와 음수가 더해졌다. 양의 숫자와 음수가 만났다. 이렇게 표현해서 계산하는 것이 모든 것들의 어떤 원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어떤 원리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면 뒤에 부호와 연결 부호를 바꾸어. 잠깐만요. 자, 바꾸어 뭐로 만들어준다? 플러스로 만들어 계산한다. 이거예요. 연결부호를 플러스로 만들어. 그렇죠. 선생님이 여기다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연결 부호를 플러스로 만들어 계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야. 저번 시간에 선생님은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막 예시를 들고 했죠. 오늘은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개념을 나중에 두고 이거 무슨 말이었지? 라고 했을 때 펼쳐볼 수 있도록 지금 선생님이 결과를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왜 그런지는 이제 우리가 곱셈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에서 얘는 자 뺄셈에서는 자 뺄셈 뒤의 수가 마이너스이면 둘 다 뭐라 만들어준다? 플러스를 만들어준다. 플러스로 만들어 뭐한다? 계산한다. 이게 이제 정리인데요. 얘가 왜 플러스가 되느냐? 그거는 자 쉽게 우리가 한 번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원래는 이제 뒤에 그 곱셈을 생략하여 계산하는 방법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그다음에 뭐 2 이 말은 사실상 곱하기와 그 다음에 1이 생략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과 곱하기가 생략되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가로 안에 마이너스 2가 붙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이제 곱하기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곱해지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이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된다라는 자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가로 마이너스 2가 뒤에 마이너스를 만나면서 뭐가 된다? 둘 다 플러스 뿔뿔이 되어서 플러스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완벽하게 내가 아직 이거 안 배웠는데 이거 왜요? 이러면 지금은 그냥 그렇게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뺄셈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있어요. 그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도 뺄셈은 다 뭐로 만든다? 연결부호를? 플러스로. 자, 그래서 쌤 결론을 써볼게요. 자, 결론. 자, 뺄셈도 연결부호를 결국 덧셈으로 바꾸어 뭐한다? 계산한다. 이 과정이 바로 얘 중간에 있는 연결부호를 뭐로? 플러스랑 바꾸어서 플러스로 만들 거고 네. 마이너스인 것을 뒤에 부호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로 만드는 결론적으로 뺄셈도 플러스로 바꾸어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들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것인지. 자, 선생님이 플러스로 만들면 무슨 법칙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교환 법칙. 그렇죠. 이거 플러스가 이득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빼기들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걸 움직이기가 어렵잖아, 그죠? 네. 근데 이것들을 다 덧셈으로 바꾸면은 뭐 왔다도 되고 결합,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도 모르고 결합 법칙, 교환 법칙 외워가지고 이게 어디서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빼기를 덧셈으로 바꾸고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쉽게 한번 세 수를 빼보자. 자, 플러스 4분의 5. 자연수는 너무 쉬우니까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더하기 선생님이 2분의 7 이래버렸어. 이불로 분모를 다르게 만들어버렸어. 통분도 해야 돼. 근데 자 갑자기 막 어지럽기 시작하잖아.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붙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덧셈이 심리, 뺄셈이 심리라고 하면 둘 다 쉬운데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덧셈이 편해. 모으는 거니까. 근데 뺄 때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얘가 뺄 수 있나 없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불편하다. 다 덧셈으로 바꿔주자. 자, 앞에 거는 아무 문제 없어. 4분의 5 너는 조금 대기. 뒤에 거 너네 둘이가 플러스 4분의 1로 바뀌어. 너네 둘이 바꿔봐.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었어. 이제 연결부호를 다 뭘로 바꿨어요? 이제는 그러면은 플러스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음수인지 양수인지 교환 안 해도 될 정도로 플러스끼리 모여있어. 그러면 이제 통분을 해야 되는데 너네들 먼저 계산하고 나 통분할래.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둘이를 더하니까 얼마예요? 4분의 6. 자, 플러스 4분의 6이야. 플러스 이제 통분하는 거야. 4. 마이너스 4분의 14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더 크면 그럼 답이 마이너스가 그렇지. 아까도 했는데 자꾸 하겠다. 절대값이 큰 부호를 따른다. 그리고 두 수의 절대값의 차를 뺀다. 차를 구한다. 자, 그러면 누구의 부호를 따라야 돼? 마이너스. 분모는 변하지 않아. 분자에서는 8이 되는데 이거 약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이 문제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풀이 과정을 쓸 때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줄 맞춰서 제일 먼저 뭐로 바꿔줬다? 빼기를 아니야. 통분부터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빼기 연결부호가 덧셈으로 빼기인 것을 덧셈으로 바꿨어. 그러고 나서 음수는 음수끼리 양수는 양수끼리 모여져 있나 잘 살펴서 교환할 건지 살피는 거야. 여기서는 교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앞에 거는 통분이 되었으니까 먼저 계산, 뒤에 거는 통분, 그 다음에 마지막 계산. 천천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4쪽을 한번 봅시다.
74쪽에 1번 같은 경우에 보기 5개가 다 답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5문제를 뭐 해봐야 돼요? 다 풀어해봐요. 이런 문제를 5번 연습하라고 나온 문제지 그 정답 찾아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밑에 자리가 없으면 그 위쪽에 자리가 있나요? 풀이할 때 어떻게 해야 돼? 1번 해가지고 풀이하고 2번 하고 풀이하고 3번 자리가 없으면 위쪽으로 해서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1-1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선생님 이상한 게 있어요. 1-2번이 이상하거든요. 자, 저기에는 뭐들이 생략되어 있을 것 같아요? 플러스들이 연결 부호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이 1-2번을 한번 볼게요. 1-2번에 식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 실제로 이 수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12랑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가 3개가 모여있네. 그러면 뭐로 연결시켜 줄 수 있어요? 덧셈. 자, 요 식은 마이너스 12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를 의미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거를 이렇게 간단한 식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할 필요가 이제 없어서 앞으로 이렇게 사용할 거라는 거야. 근데 저기는 연결부호고. 연결부호가 없지. 연결부호가 생략되었어요, 지금. 뭐로? 덧셈으로. 덧셈은 생략할 수 있겠어요? 어땠어요? 있어요. 그래서 생략한 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 노란색 덩어리들은 다 음수들이야. 다 적분들이니까 다 모이면 돼. 네. 그러면 사실상 이 답은 마이너스고 17이면 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이렇게 계산할 걸 얘를 가지고 덧셈을 살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처음 배우기 때문에 저게 음수끼리 계산하는 것을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그냥 통분만 하면 돼.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2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덩어리를 지으세요. 아, 이 둘이가 모였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5라고 써주면 되겠구나. 그리고 괄호가 왜 없어요? 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괄호는 내가 뭔가 부딪히거나 계산에 혼란이 올 때는 괄호를 딱 쳐줘야 돼. 아니면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괄호를 쳐줘야 돼. 나 혼자 했어.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야, 내 방에 문 딱 잠그고 커튼 딱 내렸으면 내가 홀딱 닫고 있어도 상관이 없잖냐. 내 혼자 있는데. 근데 친구가 들어온다 그러면 홀딱 닫고 있으면 안 되고 옷을 입어야 되지 않냐. 그 방어를 해야 되지 않냐. 그게 괄호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고 했더니 애들 깔깔깔깔 너무 재밌대. 홀딱 벗는다고요. 상상만 해도 웃겨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내가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것만 남아. 그러면 이거 공부할 때 그게 생각이 나서 잘 이해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괄호는 필요할 때 하는 거야. 근데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굳이 괄호를 치는 것도 손을 한 번 더 꺼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를 생략하고 1도 생략한대. 앞으로. 그 플러스도 승부하는데 그 말은 중학교, 고등학교부터의 수학은 복잡하고 어려운 걸 할 건데 필요 없는 부분들은 조금 생략하고 조금 더 줄여가면서 효율적으로 수학을 하자로 관점이 바뀌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 어려운 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어떤 건지를 배우는 단계였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1학년 때는 뭘 배우냐면 이렇게 뭘 생략하기로 약속했다. 요거는 이렇게 쓰기로 했다. 교환 법칙이 있다. 마이너스는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다라는 1학년 때는 약속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중2, 중3 수학이 어렵고 중1 수학을 잘한 사람들은 중2, 중3이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처음이라서 되게 어색하고 어렵고 금방 이해했는데 돌았으니까 저게 왜 그런가 잘 모르겠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노트에 있는 걸 계속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필기는 2페이지씩 영상 그대로 보내줄 거고요. 숙제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수 유리수를 풀어볼 건데요. 진도북에서 70페이지
자, 70페이지 개념 확인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식 쓰기가 좀 어려우면요. 공간을 좀 잘 활용해서 옆으로도 써도 되고 밑으로 써도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식은 이제 중학교는 이렇게 내려 쓰는 연습대로 할 겁니다. 근데 1번은 그냥 이렇게 옆으로 바로 써도 돼요. 한 줄밖에 안 나오는 거는 바로 써도 됩니다. 70, 71, 72, 73, 74쪽까지 합시다. 75쪽은 선생님이 조금 더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해서 풀도록 하고요. 74쪽까지 오늘 12월 5일. 자, 대현이도 여기 페이지 74쪽까지 같이 숙제 영상 듣고 합니다. 워크북 꺼내볼게요. 오늘 숙제입니다. 자, 몇 페이지까지 들었나요? 30페이지부터 풀어야 해요. 자, 30, 31, 32, 33, 34, 35페이지까지가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정수 덧셈 뺄셈.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자, 워크북 30 몇 페이지? 5페이지까지가 오늘 숙제. 진도부, 워크북 합쳐서 오늘 숙제. RPM 꺼내볼게요. 자, 토요일, 내일 숙제. 앞에 46쪽. 응? 46쪽부터 해야 돼. 자, 46, 47, 48, 49쪽까지. RPM 49쪽까지 6일 토요일 숙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